안녕하세요. 레버리지 랜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2023년 1월 27일 금요일 오늘의 증시 날씨. 먹구름이 가시고 강렬하게 내리쬐는 햇살. 이틀 연속 숨고르기 후 또다시 내달리기 시작하는 시장. 테슬라의 실적과 미국의 4분기 GDP 성장률 발표가 시장을 들어 올렸다. 미국 증시가 오늘 또다시 포효했다. 설 연휴 직전과 직후 큰 상승 이후에 이틀 연속 숨고르기에 들어갔던 시장은 전기차 대장 테슬라의 실적과 세브론의 자사주 매입 발표 소식 등에 힘입어 다시 한번 상승세를 이어갔다. 이와 함께 미국의 4분기 경제 성장률이 2.9%로 발표되며 연착륙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며 그동안 가장 크게 하락했던 기술주 종목들을 중심으로 크게 반등하고 있는 이번 한 달이다. 이제 S&P 500은 고점 대비 하락률 15%대까지 올라오며 안정세를 되찾은 모습이고 나스닥과 필라델피아 반도체는 도저히 깨질 것 같던 고점 대비 마이너스 30%의 두터운 얼음장이 깨어진 후로는 그칠 줄 모르고 상승세를 계속 이어가고 있다. 경기 상황을 대변해주는 중소형주 러셀 2000 지수 역시 고점 대비 하락률 마이너스 30%까지 떨어졌다가 최근 들어 빠르게 회복하며 어느새 하락률 22.87%대까지 치고 올라온 모습이다. 주요 증시 전망 소식으로 최근 증시의 급상승 속에 이전과 달리 드디어 비둘기 발언들이 속속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로욜라 메리마운트대 손성원 교수는 비록 경기가 소폭 둔화되기는 했으나 전면적 침체는 없을 것으로 예상하며 부분별로 돌아가는 회전형 침체가 일반화될 것으로 예측했다. 그러면서 패드도 이제는 더 이상 추가 금리 인상이 필요하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커트롱 역시 현재는 소비가 견조하고 실업률은 낮으며 인플레이션 둔화는 뚜렷해지기 시작했다며 수개월간 형성됐던 일부 구름들이 걷히기 시작하며 주식시장을 끌어올리고 있다고 분석하며 경기는 좋아지고 인플레이션은 잡히게 되는 최상의 골디락스 장세를 예언했다. 하지만 IAEA의 CIO인 크리스 자카렐리는 경기 회복력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이미 태풍의 눈에 진입한 상태라며 올 한해 증시도 상당한 변동성을 보여줄 것으로 전망했다. 이와 더불어 3%가 넘는 인플레이션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며 패드가 당장 다음 주부터 시장 하향 조정 작업을 재개할 것으로 내다보며 시장에 단기적으로 다시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다. 3배수 레버리지 ETF가 오늘도 활짝 웃었다. 중소형 바이오 테크 ETF인 라브만 제외하고 모든 종목들이 일제히 상승하였다. 특히나 빅테크 비중이 큰 불주와 팡유가 8%대의 높은 상승을 보여주었고 나스닥 100의 3배수 레버리지 ETF인 TQQQ 역시 5.78% 상승하며 그 뒤를 이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는 그간의 큰 상승도 성에 차지 않는지 오늘 또 4.89% 상승 마감하였다. 하지만 인텔이 장마감 후 최악의 실적을 발표함에 따라 과연 내일 반도체 종목들이 무사할 수 있을지 우려가 되는 상황이다. 반도체 종목들은 최근 지나치게 급등했던 만큼 단기 조정이 불가피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해본다. 2배수 레버리지 ETF 역시 전 종목 초록불이 켜졌다. 전기차 ETF EVAV가 6.65%로 가장 크게 상승하였으며 중국 테크주 ETF 시웹이 5.76% 상승으로 그 뒤를 따랐다. 하지만 매번 강조하지만 시웹의 고점 대비 하락률은 여전히 90%대로 아직도 갈 길이 멀다. 주가도 지금은 많이 올라 높아 보이지만 사실 10대1 주식합병전으로 치면 아직도 7달러대에 머물고 있다고 봐야 하며 개인적으로 중국 기술주 종목들의 밸류에이션은 여전히 매우 낮은 편이며 시웹의 주가는 중국의 본격적인 경기 부양책과 더불어 상승 여력은 여전히 크다고 생각한다. 3배수를 역으로 추종하는 곧버스 ETF는 오늘 또다시 날벼락을 맞았다. 연일 계속되는 시장 상승 여파로 이제 곧버스 ETF들은 작년에 통통했던 모습들은 온데간데 없이 뼈만 앙상하게 남은 모습이다. 곧버스가 모건 스탠리의 마이크 윌슨에게 항의한다. 4분기 실적 나오면 시장 대폭락 찾아온다더니 그놈의 대폭락은 도대체 언제 시작되는 겁니까? 마이크 윌슨이 대답한다. 인텔 박살 났잖아. 이제 시작이니 조금만 더 지켜봅시다. 반도체가 지그시 고개를 들며 반문한다. TSMC랑 ASML은 어닝 서프라이즈 같은데? 마이크 윌슨이 이내 당황한 표정으로 읊조린다. 자자 다들 그러지 말고 한 분기만 더 까봅시다. 1분기 실적은 분명 박살 날 거야. 아니 그래야만 해. 이제 곧버스 투자자들은 다음 주 FOMC 회의를 앞두고 작년과 같이 파월의장이
시장을 다시 한번 쑥대밭으로 망가뜨려 놓기만을 기대하는 분위기이다. 오랜만에 찾아온 미국 증시의 상승 흐름은 빠르게 진화될 수 있을까? 소비자 물가가 발표되는 2월 중순까지가 올해 증시의 하이라이트가 될 전망이다. 다음으로 불진의 15개 개별 종목들의 오늘 성적표이다. 보는 바와 같이 넷플릭스를 제외하고 14개 종목이 일제히 상승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오늘은 실적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며 무려 10% 상승한 테슬라가 만장일치 MVP이다. 그 여파로 주요 빅테크 기업들도 덩달아 골고루 상승한 것을 볼 수 있으며 반도체 종목은 지치지도 않는지 오늘도 상승세를 이어간 모습이다. 다음으로 주요 기술주 개별 종목 소식이다. 장 마감 후 인텔이 지난 4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 한마디로 엉망진창이었다. EPS는 시장 기대치와 다르게 반토막 났으며 더 큰 문제는 1분기 EPS를 적자로 발표하며 시장을 경악시켰다. 인텔의 주가는 현재 시간외 거래에서 10% 가까이 대폭락 중이며 인텔의 실적 쇼크가 반도체 종목 전방에 악영향을 미칠지 우려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파이퍼 샌들러는 메타가 바닥을 쳤다며 최악의 실적 이후 깜짝 개선을 예상했다. 마지막으로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는 현재 테슬라의 전기차가 1월에 역대 가장 강력한 주문을 받고 있다며 가격이나 덕분인지 생산 속도의 거의 2배에 달하는 예약을 받고 있다고 발표했다. 이와 더불어 올 한해 전기차 판매 수량을 200만 대까지 전망하며 자동차 시장의 위축에도 불구하고 테슬라의 수요는 좋을 것으로 전망하며 자신감을 드러냈다. 오늘의 추천 종목은 탄소섬유와 관련된 기업인 헥셀이다. 탄소섬유 분야의 세계 1위 기업은 단연 일본의 도레이이며 무려 30%에 가까운 시장 점유율을 자랑한다. 그리고 한국에는 효성 첨단 소재가 있으며 미국에서는 바로 오늘 소개하는 헥셀이 대장주이다. 탄소섬유는 꿈의 첨단 소재라 불린다. 탄소가 92% 이상 함유된 섬유로 철보다 10배 강하지만 무게는 4분의 1 수준이다. 탄소섬유는 고경량 고강도 고탄성이라는 물리적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주로 모터스포츠 스포츠 장비 방사선과 장비 및 항공 우주 분야에 주로 사용된다. 또한 수소차의 연료 탱크를 제조하는 핵심 소재이기도 하다. 신소재 개발과 관련하여 탄소섬유 시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로 접어들면서 매우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기에 마침 최근 항공사들의 주가 상승과 맞물려 그 소재를 공급하는 헥셀의 주가가 크게 상승했기에 미국의 탄소섬유 분야 대장주인 헥셀을 오늘이 텐버거 종목으로 매우 자신있게 강력 추천한다. 해가 바뀌며 주식시장의 흐름도 작년과 다르게 변하였고 작년 한 해 가장 크게 하락하였던 기술주 종목들을 중심으로 빠르게 회복되고 있는 분위기이다. 하지만 여전히 시장 대폭락을 예고하는 목소리는 여기저기서 들려온다. 연준의 매파 발언이 두려운가? 그리고 다시 찾아올지 모르는 시장 폭락이 두려운가? 투자는 모름지기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마음이 평온해야 한다. 그래야 변동성에 흔들리지 않고 평상심을 유지하며 오래 갈 수 있는 것이다. 인생도 투자도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말자. 모든 것이 그저 재미있는 놀이일 뿐이다. 오른들 어떠하리 떨어진들 어떠하리. 지금 당장 엿바꿔 먹을 것도 아닌데. 그냥 시장의 변화를 영화 관람하듯 대수롭지 않게 구경하자. 어차피 산책이 끝날 때쯤이면 집 나간 강아지도 돌아오게 되어 있다. 어떤 경우에도 평정심을 잃지 않고 느긋함을 유지하는 현명한 투자자가 되자. 레버리지 랜드는 내일도 계속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